안녕하십니까. 네, 근사한 이야기, 네,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한의 임상 이야기 첫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성 경막하 혈종의 재발을 막는 한약 처방, 오령산의 효과입니다.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고 하는 고령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종의 뇌출혈이 있습니다. 네, 이 뇌출혈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술 이후에도 재발이 잦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한약 처방, 오령산의 임상 근거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성 경막하 혈종이라는 것에 대해 먼저 좀 알아보면요. 만성 경막하 혈종은 경막과 거미막 사이에 혈액이 축적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최우측단에 있는 상황이 경막과 거미막. 네,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듀라마타라는 것이 경막이고요. 아라크노이드, 이게 거미막입니다. 이 사이에 발생하는 뇌출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을 하고 두부 외상 후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는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살짝 부딪혔는데 한 수주 또는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한쪽 마비가 온다든가 하면서 진단을 받는 그런 질환입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경미한 두부 외상입니다. 뭐 꼭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뭐 싱크대 문에 부딪혔다든가 또는 화장실 세면대에 부딪혔다든가 네, 이런 상황들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경미한 두부 외상이다 보니까 고령자들의 경우는 외상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경우도 네, 흔합니다. 또한 이제 고령자들께서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아주 경미한 두부 외상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경막하 혈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알코올을 남용하고 계신 분들,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또 취해서 걸어가시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 과정에서 두부 외상을 입었을 때 만취했다면 기억 못할 수도 있죠. 네,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분들의 경우 만성 경막하 혈종이 또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응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출혈성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서도 만성 경막하 혈종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진단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CT나 MRI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그림은 네, CT입니다. 네, CT 그 머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 머리 오른쪽 끝에 약간 초승달 모양의 저음영이 보이실 겁니다. 그 저음영 부위가 바로 만성 경막하 혈종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 CT만으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CT 소견에 일치하는 증상을 보이는지 등을 신경학적 검사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치료는요. 혈전 크기와 증상에 따라 결정하는데 이렇게 혈종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개 혈종이 매우 작은데요. 이런 경우는 경과 관찰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증상이 있으면서 혈종이 크다 이럴 때는 두개골에 천공을 합니다. 두개골에 구멍을 내서 거기를 통해서 배액을 하는 방식으로 혈액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걸 벌홀 드레이니지, 벌홀 서저리 이렇게 부르고 있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술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버홀 설저리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는 재발률이 높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재발률이 20%에 달한다고 하고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한 12% 정도 100명이 수술을 하면 12명 정도는 재발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환에 걸리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 항응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지금 출혈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당분간은 그 약을 못 먹겠죠. 네, 그런 약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혈전에 대한 일이 생기면서 뇌경색 위험이 또 존재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재발 없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발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2024년 7월 15일에 Frontiers in Pharmacology라는 저널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을 보시면 Effectiveness of Traditional Herbal Campo Medicine Goreizan on
Chronic Subdural Hematoma Recurrence입니다. 자, 고레이산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일본에서 오룡산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네, 일본에서 나온 논문이었기 때문에 요렇게 일본 자료를 가지고 쓴 논문이라서 중국 분들이 쓰셨지만 네, 이렇게 붙여놨고요.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오령산이라는 약을 먼저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령산이라는 약은 사실 텍사, 창출, 절영, 복령, 계지로 구성된 약인데 이 약은 원래 어떤 약이냐면요. 이수 효과라고 해서 체내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뭐 구토를 많이 하거나 설사를 많이 하거나 하는 환자들에서 특히 물이 많이 섞인 설사를 많이 하는 환자들에 쓰이고 하던 약인데 그럼 어떻게 이런 데 쓰였을 것이냐. 만성경막하혈증 같은 곳에 그 기전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오령산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만성경막하 혈증의 수술 후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메타 분석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메타 분석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것은 그동안 나와 있던 임상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그 연구 결과의 통계값을 네, 융합하고 그 결과값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근거를 얻는 연구인데요. 이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이라는 연구 방법은 우리가 근거 기반 의학이라고 하는 EBM이라고 불리는 근거 기반 의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령산이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았던 연구들의 기준을 보시면 일단 만성경막하 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그다음에 비교 연구 어떤 거냐면 오령산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 그러니까 수술 같은 건 다 했는데 오령산을 먹은 쪽과 먹지 않은 쪽으로 나누어서 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작은 규모의 연구는 바이아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편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진 연구만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종 8개 정도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최종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총 8개 연구를 이렇게 봤더니 모두 오령산을 먹은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는데 그중에도 보시면 베이직 트리트먼트라고 해서 양쪽 다 버홀 설저리, 아까 말씀드렸던 두개골 천공을 만들어서 배액하는 그 수술을 진행했던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발률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각 연구에서 재발률을 보시면 대개가 다 오령산을 복용하지 않은 군에서 오령산을 복용한 군에 비해 꽤 높은 재발률을 보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연구들은요. 거의 2배 이상 차이 났던 연구들은 말하고요. 여기 아키타케 2013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만 유일하게 오령산을 복용한 군과 복용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을 때 오령산을 복용한 군에서 조금 더 많았다라고 했을 뿐 나머지 연구에서는 다 오령산을 복용했을 때 복용하지 않은 상황에 비해 훨씬 낮은 만성경막하 혈증의 재발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게 메타 분석의 결과인데요. 이것을 포레스트 플랫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양쪽에 1을 기준으로 고레이산, 오령산과 SNT, 그냥 스탠다드 세라피만 한 경우, 표준 치료만 한 경우로 나눠서 봤는데 이 중간에 선이 하나 있죠. 이 중간에 선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이 다이아몬드 박스가 이 선에 걸리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박스에 걸리지 않고 한쪽에 딱 치우쳐 있으면 그쪽의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령산 쪽으로 치우쳐 있고 중간선에 걸쳐 있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봤을 때 오령산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만성경막하 혈종에 이 수분 대사를 조절하는 오령산이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것일까? 네, 이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양리학적으로 풀어낸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그림을 하나 보실 건데요. 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경막하 혈종이 있습니다. 이 경막하 혈종의 막에는 아쿠아포린이라는 피가 존재합니다. 네,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렇게 그림만 보시면 혈종이 커졌다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제가 중간중간 끊어가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경막하 혈종이 있습니다. 이 혈종의 피막에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쿠아포닌이라는 물 채널이 있습니다. 이 물 채널은 항상 이 혈종 안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쿠아포닌을 타고 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혈종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혈종이 커지고 있죠, 지금. 혈종이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룡산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면 이 아쿠아포린4의 기능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룡산을 복용하게 되면 오룡산이 들어오게 되고 이 아쿠아포린의 기능이 멈추면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럼 물이 공급이 되지 않게 되면 이 혈종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오령산이 혈종의 증대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플러스로 오령산에는 계피가 들어갑니다. 계지 또는 계피가 들어가는데 이 계지와 계피가 항바이러스 작용,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쿠아포린은 염증이 있을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염증을 억제할 수 있죠, 오령산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염증도 같이 억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쿠아포린을 막기 때문에 아쿠아포린의 발현 자체도 막을 수 있고 발현된 아쿠아포린은 막아주니까 수분의 유입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혈종이 커지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오령산은 언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오령산은 수술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치료 후 재발이 잘 되는 사람에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술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 조건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증상이 너무 경미하고 수술이 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령자들의 경우는 증상이 심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0세 이상 이런 분들은 수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럼 대부분 그냥 지켜보게 되는데, 그런 지켜보는 찰나에 오령산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전을 통해서 증상이 재발하지 않게끔 될 수도 있고 혈종이 축소되는 것을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환자라고 한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 투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재발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령자들처럼 심한 뇌위축이, 뇌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으면 더 잘 재발하고요. 혈액 응고 이상을 보이는 사람도 그렇고 뇌척수액 단락수를 시작한 환자에서도 잘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진 환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수술이 또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오령산을 수술 후 투약해서 재발 방지를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만성 경막하혈종 진단 시에는 수술 치료가 표준 치료입니다. 수술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치료의 문제는 높은 재발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재발률을 한약 처방인 오령산을 통해서 더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술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죠. 네, 이럴 때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오령산을 또 활용해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들을 타개해 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의 컨텐츠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근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